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 탄핵 결과에 따라서,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고 뭐 안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상으로는 뭐 5, 6월경에 치러지지 않겠나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여야 간에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는 표명하지 않았지만 국민들한테 내가 대선 후보라고 사실상 주장하고 있는 분이 두 사람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외신들도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또 영국, 뭐 여러 또 일본 이런 매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 나올 때 예측 불가능성을 가장 위험 요소로 꼽았거든요. 예. 일기 트럼프 때 여러 가지 행동과 정책에 있어서 도저히 이거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예. 그게 상당히 사실 재선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 바이든한테 패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성보다는 예. 이재명 대표는 포퓰리즘. 예. 요거는 확실하다. 그거는 뭐 우리가 봐도 그렇고 외신도 그렇고. 좌파 선동가라고 지금 규정. 좌파였다. 예. 트럼프는 우파 선동가였고요. 맞아요. 차이점이 그러네요. 예. 선동가는 맞는데 한쪽은 우파, 한쪽은 좌파라 그러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좌파라는 거, 이게 좌파는 뭐 확실하죠. 예. 확실한데 이 좌파의 이념을 갖다가 제대로 살리는 좌파인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좌파의 이념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예. 이게 중요하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대장동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고 이런 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언제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지만은,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본인 또는 예. 측근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이용했다. 예. 어떤 행정권을 이용했다. 이게 우리가 의심하는 대장동과 백연동 이런 사건의 중심에 있거든요. 예.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외신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르죠, 결이. 예.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한미일의 어떤 공조로 인해서 북한 김정은의 핵을 저지하고 이런 걸 중시하는데, 예. 이때까지 윤석열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되면은 그 이탈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미일 공조가 깨지면은 이게 미국하고 일본이 한다지만 그래도 직접 북한을 갖다 상대하고 있는 한국이 공조의 틀에서 벗어나면은 예. 미국의 전 세계적인 핵 전략이 상당히 특히 동아시아에 예. 핵 전략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런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이재명의 어떤 그 방향선회, 이걸 걱정하는 거고, 그다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국내적으로는 이재명이 아무래도 이번에 안 그래도 양국관리법, 예. 이것도 냈지만 이거는 사실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농업 경제 혁신을 갖다가 오히려 저해하는 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번에 법을 갖다 또 통과시키고 한덕수 총리에게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좌파 포퓰리즘은 어떤 국가의 경제 활력도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전하는 네. 뭐 파이낸셜 타임스, 예. 폴리티코, 그리고 NYT, 더 힐, 또 일본의 니온 게이자의 아사히 신문 등 이런 데서 나온 그 이재명에 대한 우려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좌파 이 정치 선동가라는 거. 둘째는 이재명이가 집권하더라도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 더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하나.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한미일 협력 체제가 그동안 공고히 굳어졌는데, 이재명은 본인이 얘기했잖아. 여기도 쉐쉐, 저기도 쉐쉐 하면 되지. 왜 자꾸 이
예. 친미, 친일 쪽으로 기우느냐. 기우느냐. 그리고 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개입도 하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네. 뭐 이렇게 하니까 한미일에서 오히려 네. 북중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존의 한미 동맹이라든가 또 한일 관계에도 큰 방향 전환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중국에 쇄쇄한다는 거. 네. 그게 어떤 이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그냥 그 북한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북한의 최혈맹이 중국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은 어떤 그 한국의 안보보다는 어떤 중국 측 이익 이런 데 챙기는데 아주 관심 뭐 100%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그 북한에 지금 제일 문제가 대북 핵 억지 정책이 중요한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럴 정도면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그럴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방 이후 싸워왔던 그 대북 정책이 문재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또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는 거고 아까 정치 보복 말씀하셨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자기 어떤 재판에 대해서 윤석열의 어떤 정치 보복으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예.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예. 그렇다면 매주 진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재명 직업이 피고인이라고 그럴 정도로 자기로서는 온갖 그 모욕을 다 당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뭐 벌써 판결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성격으로 볼 때 보복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예. 저는 그래도 윤석열은 법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했어요. 예. 보복을 한다면은 예. 검찰 수사와 재판은 법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노선, 이런 술수를 보면은 엄청나게 그 음으로 양으로 예. 이렇게 보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보수가 이번에 대선 거치면서 괴멸한다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면 거의 보수는 씨가 다 마를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런 점들도 뭐 외신들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걸 조사하는 결과가 나온 것 보면 갤럽에서도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37, 한동훈, 홍준표 5, 조국은 뭐 3%가 나왔습니다만 깜빵이 있으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오세훈, 김문수, 이준석, 유승민이 2%, 안철수, 우원식 1%. 우원식이 다시 여기에 등장을 했네요. 이번 개헌 과정에서 이 계엄 정국, 탄핵 정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당히 진중하게 또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경륜 있게 이 국회를 이끌은 점이 평가가 된 것 같은데 지난 14, 16일 날 조원 CNI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기서는 이재명은 48%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8, 홍준표 7, 오세훈 5 뭐 이런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이재명의 압도적 1위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물러나면서 그 반사이익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갤럽 조사에서는 한동훈, 홍준표 5%로 같이 나왔고 조원 CNI에서는 한동훈의 1% 차이로 추격을 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번 탄핵에 찬성한 결과 이른바 극우 보수 세력들이 전부 돌아섰다고 지지를 철회하고 돌아섰다고 봐야겠죠.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보수 쪽에서는 아마 친윤들은 한동훈을 축출시키고 오세훈과 홍준표를 경선에 붙여갖고 대선 후보를 만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려지책이죠. 예, 국려지책.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벌써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상 대권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가다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될 텐데
나를 책임 총리로 시켜달라.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고. 8월 달하고 예. 10월 달에 이렇게 졸랐다고 예. 실토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책임 총리란 게 뭐냐면은 진짜 형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 국방이 나 국방만 있어. 저 외유나 나가시고 내정은 나한테 다 넘겨라. 네. 사실상 권력을 넘겨라. 그 네. 얘기 아닙니까? 다음- 그때부터 발톱을 딱 드러냈네요. 아니 그 우리 홍준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예. 그 대구 시장 되자마자부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계속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 보면은 뭐 이준석, 한동훈 하여튼 자기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은 모조리 예. 모두 까기 하고 예, 그래서 왔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아부성 발언을 많이 했을 때 고 교수님하고 제가 아마 다음 대선 나서려면 현직 대통령의 뒷받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드디어 어떤 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 37%니 48%는 당연히 예측됐던 거고요. 예. 지금 또 탄핵 국민의 초반 아닙니까? 예. 여기서 아직 국민들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극도의 혐오감 그리고 그걸 막지 못한 국민의힘이 막지 못한 건 아닌데 친윤도 같이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비호감 예. 이런 게 좀 합쳐지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압도적인 예. 일곱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식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죠.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그 계엄 사태 때 비장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의 지지층은 이거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는 당연히 보수 아닙니까? 그리고 중도가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보수 중에 좀 약간 그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간 분들은 이거 당연히 지지를 처리하죠. 예. 그러니까 그 반사 이익을 거기서 그 지난번까지 다 8% 10몇 프로까지 갔는데 그게 상당히 홍준표 쪽으로 뭐 홍준표가 되리라고 본 건 아니고요. 어떤 한동훈에 대한 실망 매물 뭐 이런 게 그쪽으로 간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계엄 정국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과 이재명이 3%까지 그러니까 접근한 적도 있습니다. 한때 22대 19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접근한 적도 있었어요. 예, 우리도 지난 봤습니다. 여름만 예.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만은 윤한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래서 지금 홍준표는 결국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윤한 반모고 갈등이다. 결과고 예, 예, 예. 지금 이번 탄핵은 용병 두 사람을 탄핵한 것이지 보수를 탄핵한 것 아니다. 나는 대구시장으로 내려간 것은 거기 가서 이런 혼란이 올 걸로 예상하고 대통령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 뭐 권토 중례를 목적으로 그러고 저번 내려갔다는 대선에, 것이죠. 너무 좀 나이브하게 예.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이게 그 현직 대구시장으로서 좀 그러네요. 아 대구시정에 충실한다 이런 모습을 오히려 보여줄 때 아 국민들이 아 그래도 이 사람 조금은 됐네라고 할 건데 대구시장은 그냥 장식 그 빠찌 하나 예. 그러니까 그 장식품 예. 하나로 생각한다니까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실망을 많이 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도 국민들한테 석고 대제를 하고 반성을 철저히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혁신의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 비대위원장 서로 하겠다고 중진들이 물밑에서 치열한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물론 지금 대구시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가 보수의 적장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권에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기 책임은 없고 전부 남 탓다. 그러니까요. 남 탓.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대권 운운하고 나서는 게 자체가 정말 지금, 제대로 된 지금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요. 경제가 이런 마당에 내 대권 주자다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다는 게 오히려 뭐 그렇지 않아도 홍준표 시장은 중도한테 사실은 호감을 못 받는 인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홍준표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왜 지지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대권 운운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 대권은 국민들이 주는 거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탈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왜 문제냐? 친윤이 다수 아닙니까? 친윤 중에 정신이 똑바로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야 돼요. 예. 저는 우리 고 교수님하고 이 김건희 특검은 항상 찬성해야 한다고, 물론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가 비판도 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김건희 특검만 제대로 처리가 잘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거든요. 그런 마당에 그 중진들은 그동안 뭐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지금은 뭐 이조 시대는 아니까 목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자기 모든 걸 걸고 있죠. 아니 그 100번, 10번 안 넘어간 나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무는 워낙 강해서 한 100번쯤 찍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중진들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언을 계속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을 건데 그때는 뭐 전부 입 닫고 있다가 용비어 청구만 불렀지 그러니까요. 무슨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홍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총선 끝나고도 그 뭐 4월 16일인가 언젠가 만찬 4시간 하면서 용비어 청구만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태가 과연 보수 특히 영남권에는 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대권병 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거의 병적 수준이죠.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유력한 대권 주자랄까 할 수 있는 오세훈 시장은 하나는 서울시장이 지금 자칫하면은 만약에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나올 경우에 그런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렇죠. 대선이 6월 이후에 치러지면은 임기가 1년 이내에 남았기 때문에 뭐 직무대행 체제로 네, 갈 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지금 선거하면 패할 건 뻔한 네, 거 아닙니까? 네. 서울시장까지 지금 내주게 생긴 그런 오세훈 상황. 시장이 그래도 무상급식 때문에 그것 때도 그 그만뒀죠. 시장을 좀 뺏겨가지고 그 뭐 박원순 시장이 두 예. 번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서울시가 많이 망했다고 그러는데 오세훈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일체 대권 얘기는 안 한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또 여론이라든가 당에서 정말 좀 나와주세요 그렇죠.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했다는 게 측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하고 고대 선후배인데 예. 두 사람 태도는 완전히 반대예요 보니까. 홍준표 시장은 뭐 대권 나와도 뭐 오세훈은 후배니까. 결국 나한테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뭐 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고대는 그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학번이 미치면 그대로 말 놓는답니다. 예. 어쨌든 예. 지금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형국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될 이번에 것 윤석열 같습니다. 대통령 봤지만 있죠. 유력 대권 주자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